여러분, 지난주 20회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지혁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그 충격적인 표정. 아,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제 심장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32년 만에 드러난 가장 달콤했던 거짓말과 가장 잔인했던 진실 앞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은 사랑과 핏줄,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주 21회와 22회는 화려한 날들의 레전드 파국이 될 겁니다. 평범했던 멜로 드라마가 복수와 출생의 비밀과 가정 붕괴가 뒤섞인 핵폭탄급 전개로 폭발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폭탄 3개를 하나씩 터뜨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이지혁의 본명 지강우가 공개되는 순간 친부 박진석 회장이 32년간 숨긴 또 다른 죄가 은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악녀 고성희가 지은호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꾸민 바나나, 눈물 연극 뒤에 숨겨진 진짜 협박의 정체가 22회에서 완벽하게 밝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바로 지혁의 고백 후 박성재가 형제라는 핏줄을 이용해 은호를 비열하게 압박하며 삼각관계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 세 가지 폭탄이 터지는 순간 드라마의 모든 관계는 무너집니다. 21회의 시작은 지혁의 고독한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 관계 없음을 확인한 지혁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이중의 공포에 직면합니다. 그는 단순히 입양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겨야 했던 존재였던 거죠. 그가 애써 믿어왔던 아버지의 가출 소동 역시 자신의 출생 비밀과 연결되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20회 마지막 장면에서 지혁이 보여준 그 공허한 눈빛 기억하시나요? 그 눈빛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지혁은 평생 이지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본명이 지강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을 길러준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혁이 단순히 입양아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입양이었다면 부모가 진작에 사실을 알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32년간 숨겨졌다는 것은 그의 출생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측컨대 21회 초반부에서 지혁은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먼저 양부모님을 찾아가 진실을 묻겠지만 양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박진석 회장과의 어떤 거래 때문입니다. 32년 전 박진석은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지강우를 어떤 이유로 숨겨야 했고 지역의 양부에게 거액의 돈과 함께 아이를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 회장과의 비공식 대면. 21회 중반 지역은 이 모든 파국을 막기 위해 박진석 회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이 처음으로 자신의 친부를 대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따뜻한 부자 상봉이 아니라 냉혹한 협상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역은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회장님, 저의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조용히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의 반응은 지역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는 지역을 자신의 뒤를 이을 능력 있는 아들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박진석은 이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강우야, 이제 내 본래 자리로 돌아올 때가 됐다. 내 옆에서 회사를 배워라. 박성재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 제안은 지역에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는 단순히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32년 만에 재발견된 숨겨진 후계자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박진석은 왜 32년 전에 자신의 장남을 숨겨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의 생모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신분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박진석이 재벌가의 후계자였다면 신분 차이가 큰 여성과의 관계는 가문의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결국 박진석은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포기하고 정략 결혼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더 충격적인 가능성은 지역의 생모가 현재 고성희의 친언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은호와 지역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은호의 친모 고성희의 언니가 지역의 친모라면 두 사람은 먼 친척 관계가 되는 셈이니까요. 이 비밀 만남이 박성재의 귀에 들어가면서 형제간의 질투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박성재는 평생 외아들로 자라며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형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아버지가 그를 더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최악인 건 그 형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은호의 연인이라는 점입니다. 성재는 이중의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21회 후반부에서 성재는 지역을 찾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님, 아니.
이지혁 씨, 우리가 형제라는 걸 알면서도 은호를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핏줄을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라는 잔혹한 선택을 강요하는 최후 통첩입니다. 20회에서 우리는 고성이가 은호에게 눈물로 간 이식을 애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감동적이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 고성희는 20년 전 은호를 버린 순간부터 이미 최악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악마적인 건 죽음을 앞둔 지금까지도 타인을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단계 동생 강호를 투자 사기에 연루시킨다. 이건 고성희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강호가 투자 사기 사건에 빠지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 은호에게 자신이 친모라는 사실을 밝히고 동시에 강호의 위기를 알린다. 은호는 새로 찾은 친모가 죽어가고 있고 동생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중의 충격을 받습니다. 3단계 간 이식을 요청하며 은호가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내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강호를 구해줄게. 이것이 바로 고성희가 만든 완벽한 심리적 덫입니다. 은호는 괴로워합니다. 자신을 길러준 엄마 순이와 이제 막 찾은 죽어가는 엄마 성희. 그녀는 이 두 엄마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양모 순이는 평생 은호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랑을 주었죠. 반면 친모 성희는 은호를 버렸지만 지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호의 고민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핏줄이 중요한가? 사랑이 중요한가? 21회 초반부에서 은호는 지혁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혁도 자신의 출생 비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은호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은호는 동생 강호를 구하기 위해 간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고성희가 노린 심리적 덫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고성희는 정말 단순히 살기 위해 은호를 이용한 걸까요? 아닙니다. 고성희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의 재산입니다. 고성희는 간 이식으로 목숨을 연장한 후 은호를 박성재와 결혼시켜 박진석 가문과 완전히 결합하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호를 통해 박진석의 재산 일부를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치밀한 함정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의 움직임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냉혹한 사업가이지만 결코 바보는 아닙니다. 그는 아내 고성희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특히 은호와의 관계, 그리고 갑작스러운 간 이식 요청이 너무나 이상했죠. 박진석은 은밀하게 사람을 풀어 고성희의 과거와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20년 전 고성희가 낳은 딸을 버렸다는 사실, 그 딸이 바로 지은호라는 사실, 강호의 투자 사기 사건이 고성희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간 이식 후 은호를 성재와 결혼시켜 재산을 노리려 했다는 사실. 박진석은 분노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토록 악독한 여자였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21회 중후반부 수술 하루 전입니다. 은호는 수술 준비를 위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바로 그때 박진석 회장이 은호를 찾아옵니다. 은호는 놀랍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왜 거대 그룹의 회장이 직접 찾아온 걸까요? 박진석은 은호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호 씨, 내일 수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내가 은호 씨 동생 강호 군을 함정에 빠뜨렸소. 이 한마디에 은호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박진석은 계속해서 조사한 모든 증거를 은호에게 보여줍니다. 강호가 연루된 투자 사기의 배후에 고성희가 있었다는 증거, 고성희가 사람들과 나눈 통화 기록, 그리고 간 이식 후의 계획까지.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이 순간 은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내린 숭고한 결심이 사실은 괴물의 덫이었음을.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구원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친모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2번 버렸던 고성희. 첫 번째는 20년 전 육체적으로, 두 번째는 지금 정신적으로 버린 겁니다. 은호는 병실로 돌아와 밤새 고민합니다. 21회 후반부는 은호의 이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낼 것입니다. 순이 엄마가 아픈 자신을 업고 병원에 달려가던 장면, 순이 엄마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던 장면, 반대로 고성희가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며 간 이식을 요구하던 장면. 은호는 결심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고성희의 병실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호의 반격이자 가장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입니다. 고성희는 병상에 누워 은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복을 입지 않은 은호를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은호야, 왜 아직 준비를 안 했니? 수술 시간이. 은호는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 수술 안 받을 거예요. 뭐라고? 은호야, 엄마가 죽는다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낳기만 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키워준 순이 엄마 한 분뿐입니다. 고성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아직 은호가 모든 걸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호야, 제발. 엄마를 살려줘. 강호도 생각해야지. 강호요? 강호를 함정에 빠뜨린 게 당신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한마디에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은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0년 전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가난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땐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나를 또 이용하려 했어요. 내 동생을 함정에 빠뜨리고 내간을 얻어내고 나를 박성재와 결혼시켜서 돈을 얻으려 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는 나와 강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20년 전에 그 자격을 스스로 버렸으니까요. 은호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갑니다. 고성희는 뒤에서 오열하지만 은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22회 중반부 병원에서 퇴원한 고성희는 마지막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박진석 회장과 이지혁입니다. 고성희는 32년 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지혁의 생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박진석이 왜 아들을 버렸는지, 그녀는 이 비밀을 무기로 최후의 발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잔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제 삼각관계는 단순한 연애 경쟁이 아닙니다. 형제간의 핏줄, 사랑과 배신, 질투와 복수가 뒤엉킨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전개죠? 다음 주는 이지혁의 눈물, 지은호의 반격, 그리고 박성재의 질투 폭발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